자, 제가 책을 보다가 눈에 쏙 들어오는 제목이 또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으면 정말 부자가 되었을까? 여기서 이제 복리 효과를 언급할 때 예수님 1달러를 은행에 예금한다고 가정하고 현재까지 살아계시면 예금이 어마어마할 거다. 그렇게 전제를 이제 까셨는데 좀 복리 효과 얘기할 때 흔히 복리 효과를 얘기하잖아요. 뭐 7-2의 법칙인가요? 네네. 7-2의 법칙이 이제 72가 네. 내가 만약에 10년을 투자한다. 네. 그럼 72를 10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10으로 나눈다? 그럼 7.2가 되잖아요. 7.2. 그 얘기는 연 7.2% 정도 복리가 있어야 네. 내가 10년 뒤에 내 원금이 2배가 된다. 2배가 된다? 그러니까 72는 내 원금 2배를 만들기 위한 이자율을 구하는 2배가 되는 법칙인 거죠. 법칙, 7의 법칙. 네. 그 말은 그 복리 효과를 강조한 법칙인데 그렇죠. 복리 효과는 엄청나죠. 그러니까 한참 전에 복리라는 게 붙고 또 붙고 하면 그게 뭐 어마어마한 그런 승수 효과가 있으니까 자, 예수님께 살아계셨으면 1달러 몇천 년 전에 예금을 했다면 지금 굉장히 부자가 되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에 쓰신 건가요? 안 되셨을 거예요. 안 되셨다? 이 예수님 뭐 비하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저는 종교가 없는데 뭐 아무 분이나 뭐 붙여서 생각하셔도 돼요. 예, 부처님이 예수님, 부처님 뭐. 예. 그래서 뭐 어느 분이든 일단 오래 사셨겠죠. 일단 엄청 과거 분들이시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뭐 연 이자율을 뭐 5%다라고만 5%? 계산해도 1달러 곱하기 5%니까 1.05에 2,000승 이렇게 하거든요. 2,000승. 이게 뭐 계산 제가 책에는 해놨는데 뭐 네. 얼마죠? 뭐 자, 보니까 2,000번을 곱하면 네, 읽을 수 없는 숫자가 나와요. 예. 그냥 쭉 부를게. 2391 102 204 613 620 0000 예. 뭐 셀 수가 많아요. 없어요. 셀 수가 없어. 엄청 부자가 돼요. 예. 근데 저의 결론은 안 되셨을 거예요. 안 되셨을 예, 안 거다. 되셨을 거예요. 오, 이렇게 복리 효과가 네. 이렇게 엄청나게 네. 좀 숫자로 보여지는데 그렇죠. 왜안 부자가 왜 왜 안 되는 되는지 거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네. 그럼 그냥 우리 길게 생각도 안 하고 또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해요. 단순하게. 지금부터 지금 2021년 20년 이제 20년 21년 아닌가요? 20년 20년이네요. 네, 20년 됐죠? 깜짝 놀랐네요. 20년 네. 변호사님도 미래를 살고 계시는군요. 네. 그래서 2020년인데 우리가 2010년에 예금 들어갔다고 치죠. 예. 2010년에 예금을 들어갔는데 2010년에 예금금리 얼마였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뭐 한 2-3% 2-3% 정도였을 거예요. 그 정도 그러면은 됐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10년 정도 있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예금금리 거의 뭐 0%대까지 왔으니까 맞습니다. 그럼 20년 동안 복리효과까지 다 해가지고 한 25% 정도 25%? 수익이 네. 났다라고 치죠. 네. 그럼 제가 뭐 예전에 10년 전에 1억을 넣었으면 지금 1억 2,500이 돼 있어요. 1,500. 자, 저는 그러면은 2,500만큼 돈을 진짜 번 게 맞느냐? 오, 부자가 된 거네요. 그래요? 숫자로는. 숫자로는. 1억 그러니까 2,500. 부자는 아니고 늘어났죠. 늘어났죠. 25%가. 네. 근데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음. 집값은 말할 것도 없어요. 집값 많이 그러네요. 올랐어요. 예. 집값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밥값도 올랐죠. 짜장면값, 네, 짜장면값도 올랐고, 뭐 교통비. 교통비도 올랐고, 뭐, 그러니까 다 올랐어요,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네. 칼국수도 올랐고. 네, 그다음 차량 가격 이런 것도 올랐으니까. 그러네요. 1억을 투자해서 지금 1억 2,500을 만들었는데 내가 이 10년 전에 1억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가치와 현재 살 수 있는 물건의 가치가 동일하면은 나는 실질적으로 돈을 번 게 없죠? 아니네요. 네, 없죠. 어. 똑같은 거죠. 내 돈의 숫자만 늘어났을 뿐이지 내가 옛날에 1억이나 1억 2,500이나 살 수 있는 양이 똑같다면은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저는 이익을 본 게 아니죠. 그리고 만약에 아예 집값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저는 손해를 본 겁니다. 그러네요. 예, 옛날에는 뭐 10년 전에는 1억으로 그래도 작은 오피스텔 하나라도 살 수 있었다면 지금은 그래도 서울에 뭐 한 2억, 3억은 줘야 그렇죠. 작은 방 하나짜리 오피스텔 살 수 네.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예금을 해서 사실상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 오히려 손해를 본 거네요. 손해를 본 거죠. 그러니까 복리의 제일 중요한 거는 물가를 감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가. 네, 물가 오른 거보다 내 예금 수익률이 높아야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돈을 번게 하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금리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앞에 명목이라는 게 생략이 된 거고 예. 금리는 그러니까 명목 금리는 물가 상승률과 실질 금리를 더한 게 명목 금리가 된다는 거예요. 명목 금리는 네. 실질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더한 거. 더한 거다.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만큼을 일단 명목 금리가 더 높아야지만 내가 진짜 돈을 벌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 물가 상승률이라는 숫자 자체도 애매해요. 왜냐면 제가 방금 예를 드는 게 집값이었잖아요. 집값 대표적이죠. 그렇죠. 네. 근데 집값은 물가 상승률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오, 예, 그런가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는 집값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물가라는 게 실제 내가 느끼는 진짜 물가와 좀 괴리가 좀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 신문 보면
뭐 물가 상승률이 뭐 2%, 맨날 3%, 0% 그런데 1%막 이래요.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 상승 굉장히 높거든요. 예, 특히 그렇죠. 집값. 예, 집값. 네. 근데 그게 물가 상승률에 들어가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우리나라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 들어가 있다. 예.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이게. 자꾸 체감이랑 벌어지는 겁니다. 왜냐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그 도시 근로자의 평균 그 소비를 분석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네. 이제 작성을 하거든요. 근데 도시 근로자들 중에서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쓰겠어요? 당연히 내 집에 제일 많이 씁니다. 그렇죠. 내가 그걸 월세로 내든 전세로 내든 내가 자가로 갖고 있든. 네. 자가로 갖고 있는 건 돈 아닌가요? 자가를 내가 그걸 사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어딘가에 굴렸으면 나올 수 있는 그 뭐 금액만큼이 다 기회비용인 거잖아요. 기회비용이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집값을 이제 기회비용화 시켜서 그거의 월 비용을 만들어서 물가화 시킵니다. 물가화 시킨다. 예, 집값은 딱 정해지는 가격이니까요. 그럼 우리나라는 전세와 월세만 들어가요. 그리고 전세도 전세를 비용화 시켜야 되거든요. 그냥 물가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야 그렇겠네요. 되니까. 예. 그러면 이제 금리가 들어가고 막 금리. 이래요. 그럼 전세 가격이 빡 올라요. 근데 네. 금리가 쭉 빠져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전세 비용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게 서로 이게 또 퉁쳐지니까요. 상기가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얘기 나중에 다시 한다 치더라도 네.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일단 자기가 들어가는 예금이 항상 물가 상승률보다 높았어야지만 돈을 버셨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최근 10년 동안은 그런 일이 거의 어느 나라에서도 없었죠. 예, 실질 금리가 거의 다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있었죠. 예수님은 어쨌든 그래서 뭐 물가를 못 이기는 투자를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2000년을 투자를 했잖아요. 2000년, 네. 오래 하셨죠. 예, 오래 했다고 치고 치고. 문제는 우리가 아는 기업 중에 2000년이 뭐예요? 30년, 100년 넘은 기업이 어디 있어요? 뭐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뭐 역사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00년 안 됐죠 일단. 우리나라 100년 전 돌아가면은 네. 조선시대예요, 일제시대예요.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뭐 10년 전 코스피 탑 30, 아, 그렇죠. 20년 많이 전이면 뒤집혔죠. 싹 예. 뒤집혔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망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 이 예수님께서도 쭉 투자했다고 치면 그냥 은행에 넣든 어디에 넣든 그 은행들도 수백 번, 수천 번이 망했을 거예요. 네. 그 망하는 리스크, 신용 위험 리스크에 본인이 노출이 안 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두 번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물가도 이기는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신용적으로도 망하면 안 되는 투자를 했어야 돼요. 이런 투자처는 지금도 찾기 쉽지 않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다 피하셨을 거다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